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의 최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을 보니까 시간당 103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인상률을 보니까요. 역대 지금 최저임금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1.7%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거는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인데 노동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사실 물가가 오르면 이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명목 소득을 어느 정도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논리죠. 예, 예. 실제로 이제 요즘 통계에 보면 이제 민간의 가계 소비 지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를 이제 좀 의도적으로 소비를 좀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제 소득이 충분히 있어야 이제 그로부터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경제학의 논리에 따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게나 소비자가 어떤 일정한 만족, 효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여러 품목에 걸쳐서 이제 상승률이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품목별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른데 예, 예. 이전에 소비 수준을 할 수 있도록 명목임금을 충분히 보존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예전보다도 더 큰 효용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의 효용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임금 상승을 해주면 된다. 이제 예, 예. 상승은 좀 더 큰 폭의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오른 걸 그대로 다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과거의 연역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2018년도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올랐었죠. 예, 그때 16.4%였습니다. 예. 이건 물가 상승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연동해서 꾸준히 이제 올라왔다면 이제 그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일시에 큰 폭으로 이게 상승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꼭 물가 상승률을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좀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계의 소비 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좀 최대한의 그런 임금 보존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이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이 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그럼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받는 계층이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한데 그럼 한쪽에서는 과연 이번에 결정된 임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경영계에서도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저희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경제도 힘들고 경영계, 이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고물가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이제 오름세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계의 어떤 소득의 이 충분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이 또 어느 정도의 소비로 이어져서 이 경제를 어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좀 더 이렇게 선순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과연 얼마나 이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제로 남는 것이죠.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게 경영자 측과 이제 근로자 측의 이제 그런 이견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표결을 통해서 이제 103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에 지금 당면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이 최대한의 그 근로자 입장을 반영해 주되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이제 고루 한번 이제 검토해 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1,030원으로 오른 것은 이제 10,000원을 이제 넘어섰다는 그런 상징성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사측에는 상당히 좀 큰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인상률로는 네. 1.7%에 코로나 지나지 이후 두 않기 번째라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2021년도에 그때 1.5% 인상이 됐었고 그 이후로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다소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리 그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뭐 크게 주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다 이번에 울상이라서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질임금은 하락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금 제도 개선 착수를 공식화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변화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최저임금법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매년도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사용자 측과 이제 근로자 측의 위원들이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임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결정돼야 되느냐. 사실은 뭐 이제 노동시장에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면 좋은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이제 법적인 그런 요건을 갖추고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그 결정 요건을 근로자의 생계비 그리고 또 유사 근로자의 어떤 또 임금 그리고 이제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노동 생산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노동 생산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기업이 이윤 극대화 차원에서 노동 수요의 관점이 주로 이제 그 노동 생산성에 관한 것이고요. 그 노동 시장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수요가 아니라 공급은 이제 근로자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어떤 정당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뭐 일정한 인생의 목표, 재무 목표 또 어떤 뭐 삶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또 실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계비를 감안을 하게 되는데 생계비를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1인 가구의 뭐 최저 그 생계비를 또 산출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법원에서는 그 개인회생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또 1인 가구의 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월 산출된 것이 거의 한 209만 원 이상이 되니까 상당히 예, 예. 이제 높은 수준은 맞지만 과연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득이냐 하는데 이제 좀 그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건비가 오히려 더 크게 오르게 된다면 앞으로 또 물가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크니만큼 그런 많은 고려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그 중위임금,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를 이렇게 쭉 그 일련 순서대로 이제 임금 순으로 나열을 하면 가장 중간에 있는 수준을 이제 중위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중위임금 대비 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를 또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 이렇게 그 산출을 했었을 때 이게 한 2016년도까지는 50%를 넘지 않았는데 예, 예. 그 이후로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뭐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2021년도에 뭐 61.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의 적어도 60%
40%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서도 국제 비교에서 상위에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거 최근에 이 노동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것도 어떤 그 계측 방법에 이 국가 간 불일치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정했을 때 조금 이제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또 생계비를 감안을 했었을 때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을 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고물가 상황에서 조금은 좀 그 아쉽고 좀 미흡한 그런 인상률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파장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그래도 이 정도가 이제 결정된 것이 좀 다행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올바른 그 제도가 개선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의 최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